봐라. 그들은 가축이 되었고 조용히 계속 썩어가고 있다. 그들이 육체 속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서 라고 그는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 김다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어린 왕자를 쓴 작가 생텍쥐베리의 성체를 보겠습니다. 꿈을 꿈으로만 두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작가. 아니, 이 책 안내글에서는 꿈을 지닌 행동가라고 표현했네요. 음악과 그림에도 깊은 관심과 소양을 지닌 그는 어린 왕자의 그림을 직접 그려 넣었지요. 시적 정감이 흐르는 그의 글은 체험에서 얻은 생각과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체는 그 필생의 대작입니다. 부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왕자는 거린, 장녀, 조선공, 건축가, 예술가, 장군, 역사학자, 논리학자, 기하학자 등을 관찰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 마음에 훌륭한 성체를 짓기 바랍니다. 생각하기 좋은 오늘은 그의 생각 속으로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물론 나는 우리 마을의 대장장이를 알고 있다. 그는 나에게로 와서 말한다.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은 내겐 중요치 않다. 나에게는 홍차, 설탕, 살찐 당나귀, 그리고 내 곁에 나의 아내가 있고 내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들이 덕행도 향상된다면 그때 나는 더없이 행복하며 그 이상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왜 이 고통들을 당할 것인가?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서 그의 집에 홀로 있다면 그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만일 그가 사막의 외딴 천막 속에서 그의 가족과 산다면?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행실을 고칠 것을 다음과 같이 강요한다. 만일 내가 저녁 때 다른 천막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볼 수 있고 또 그 친구들이 너에게 무슨 이야기해 줄 것이 있고 그리고 너에게 사막의 소식을 알려준다면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오. 나는 밤에 모닥불 주위에서 양 또는 염소를 굽고 있는 당신들을 보았고 높은 소리로 말하는 당신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고요한 사랑을 품고 서서히 당신들에게 접근하였다. 당신들은 물론 당신들이 아들에 대해서 자라는 아들과 병든 아들에 대해서 말했다. 당신들은 물론 집에 관해서 말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중언부언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포장마차에서 여행자가 내려 자리 잡고 앉아 머나먼 고장의 신비스러움과 왕자의 흰 코끼리들과 당신이 겨우 그 이름을 알고 있는 1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있었던 결혼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당신들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아니면 적들이 소란스런 이동을 이야기해야만 또는 그 유성, 그 모욕적인 행동, 그 사랑, 죽음 앞에서의 그 용기, 당신에 대한 그 증오 또는 그 커다란 정성을 얘기했다. 그래서 당신은 공간으로 충만해 있었고 많은 사물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당신은 공간으로 충만해 있었고 많은 사물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당신의 천막, 사랑받고 미움받으며 위협받으며 보호받는 당신의 천막은 그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보다도 더 폭넓게 당신 자신을 변화시켜주는 기적적인 조직망 속에 들어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어만이 당신을 그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도시 북쪽에 있는 한 야영지 속에 3,000명의 베르베르 피난민들을 가뒀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하는 것을 기억한다. 아버지는 그들과 우리 백성들이 섞이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았다. 그는 선량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고 그들에게 옷감, 설탕, 홍차를 공급하였다. 그렇다고 그 많은 것들에 대한 대가로 그들로부터 지나칠 정도로 노동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이리하여 이후로는 그들은 그들이 생계에 대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고 각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내게 관계되지 않은 것은 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의 홍차, 나의 설탕과 살찐 당나귀와 내 곁에 나의 아내가 있고 나의 어린애들이 나이에 따라 자라고 덕성스러워지면 그리고 향상된다면 그때 나는 완전히 행복하며 나는 다른 것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그들을 행복하다고 믿을 수 있었을 것인가? 나의 아버지가 나를 가르치고 싶어 하실 때에는 우리는 가끔 그들을 방문하러 가곤 했었다. 봐라. 그들은 가축이 되었고 조용히 계속 썩어가고 있다. 그들이 육체 속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 속에서 라고 그는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주사위 놀이에 너의 행운을 걸지 않았다면 좋을 일이다. 그러면서도 주사위가 네가 조금도 소유하지 못한 영지와 가축대, 금덩이들, 다이아몬드들을 꿈속에서 너에게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들은 사실상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주사위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온다. 그리고 놀이는 이제 깡그리 없어진다. 이와 같이 피보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다른 모든 가정과 흡사한 그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모든 천막들이 비슷한데도 그들은 서로 자기의 천막에 대한 묘사로 말을 마쳤다. 두려워하고 희망하고 꾸며내는 일도 마쳤다. 그들은 기초적인 효과를 위해서 아직도 언어를 사용했다. 너희 풍로를 나에게 빌려다오 라고 한 사람이 말할 것이고 내 아들 어디 있니?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것이다. 그의 잠자리 집 위에 그의 구유 밑에 누워있는 인류. 그 인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인류는 서로 싸웠던가? 빵을 위해서인가? 그들은 그것을 받고 있다. 자유를 위해서인가? 그러나 그들이 세계의 한계 내에 있는 한 그들은 한없이 자유롭다. 몇몇 부자들이 배를 텅 비게 해주는 지나친 자유 속에 그들이 빠져있기조차 하였다.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인가? 그러나 그들에겐 이제는 적이 없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초리를 가지고 와. 혼자서 그들의 얼굴을 회초리로 내려치면서 야영지를 통과할 수 있어도 네가 흥분시킬 수 있는 것은 뒤로 물러서면서 으르렁거리고 물어뜯고 싶어하는 개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며 너는 조금도 물리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그들 앞에서 팔짱을 낀다. 그리고 너는 그들을 경멸한다. 그는 또한 나에게 말했다. 이들은 인간의 해골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거기에 인간은 없다. 그들은 겁쟁이들처럼 네 등 뒤에서 너를 암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둑의 집단은 스스로 위험하게 보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너의 시선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질병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불화가 자리 잡았다. 하나의 통일성 없는 불화가 비록 그들을 두 패로 갈라놓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모두 저마다 적대시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저마다 식량을 약탈하여
저마다 자기 몫의 식량을 먹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유 주위를 도는 개들처럼 서로 감시한다. 그리고 그들이 정의를 위하여 그들을 살인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의는 우선 평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구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의 다수에 의해서 압도되어 짓밟히는 것이다. 대중은 인간의 영상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대중은 통일성이 없으며 동시에 모든 방향으로 밀고 나가며 창조적인 노력을 무력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의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셨다. 인간이 가축대를 짓밟는다는 것은 물론 나쁜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심한 노예 상태를 찾아보려 하지는 말아라. 가축대가 인간을 짓밟을 때 노예 상태가 나타난다. 조금은 철학적이고, 조금은 논리적이고, 조금은 감성적이고, 이런 글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겪게 하고 그들을 체험하게 하는 일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의 성을 쌓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을이니 계절 핑계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가을 보내세요.